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챔스리그 시즌 2라운드가 마무리된 가운데 본선 진출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눈길을 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캐슬이 프랑스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을 4대1로 완파한 반면 맨유와 아스날은 각각 갈라타사라이와 렌에 패했습니다. 김민재의 바이에른은 코펜하겐을 잡고 조 1위가 되었고 맨유는 탈락의 기운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풋볼 트랜스퍼에서는 챔스 금주의 팀을 선정했고 센터백엔 김민재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주의 팀 공격수엔 맨유의 호일룬드, 렌의 엘리 와이를 선정했습니다. 2선에는 브라가의 부르마, 맨시티의 필 포덴, 로열 앤트워프의 아서 베르미렌,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 크르베나 즈베즈다의 오스만 부카리를 선정했습니다. 센터백에는 김민재와 더불어 갈라타사라이의 다빈손 산체스, 뉴캐슬의 파비안 샤르를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 포함 금주의 팀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바이에른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김민재는 대단했다고 놀라운 평가를 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유럽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었으며 이번 시즌에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 기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6세의 이 선수는 화요일 밤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2대1로 가까스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에른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민재는 5번의 클리어링과 4번의 가로채기, 1번의 태클을 기록하며 수비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민재의 태클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엘리아스 아추리의 슛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대단한 팀이 아니었지만 김민재는 대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평가전을 갖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김민재의 바이에른을 주목하며 코펜하겐 경기 후 3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 김민재 선수는 코펜하겐을 상대로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로 이번 시즌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으며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김민재는 좋은 판단력 덕분에 홈팀이 만들어낸 위험한 상황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고 최전방 선수들이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 나폴리 수비수는 모든 면에서 우파메카노나 데리 흐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분데스리가의 속도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언어 장벽을 극복한다면 그는 독일 축구 챔피언의 수비에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남은 2가지는 모두 투엘 감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데스리가와 챔스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인상적인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펜하겐을 상대로 한 전반전 경기를 보면 많은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략의 부재와 선수 기용에 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바이에른 수비수를 보며 팬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미 한 명의 선수는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며 우파메카노도 주에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키커는 보도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치골주의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바이에른에서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습니다. 중앙 수비수인 우파메카노는 치골 문제를 안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책으로 디레코드 마이스터는 상황을 주에 깊게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일요일에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8위인 프라이부르크를 홈에서 상대할 예정입니다. 바이에른의 후방은 너무 얇아서 최근 제롬 보아탱이 필요에 의해 복귀할 예정입니다. 데리흐트와 유망주 타렉 부흐만이 부상을 당하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만이 옵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제롬 보아탱의 계약 마감일입니다. 오전 팀 훈련 후 구단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이적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뇌부들은 보아탱을 둘러싼 경기장 밖의 불안으로 인해 회의적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이강인의 활약에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강인이 속한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앞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단이 이강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팬들 역시 이강인의 경기 소식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현지 언론에서 관련 소식을 다뤄서인지 군대 문제를 알고 있는 팬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오후 9시에 한국이 일본에 지면 이강인을 비롯한 선수들은 1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엄원상 선수가 발목 염좌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 남은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하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이달의 선수상에는 7명의 선수가 후보에 올랐으며 4경기 6득점의 손흥민이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맨시티의 알바레즈는 9월 한 달 동안 4경기에서 2골을 넣고 2골을 어시스트하며 맨시티의 주전 미드필더들이 대거 결장한 기간 동안 자신의 창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웨스트햄의 윙어인 보에는 9월에 3골을 넣으며 눈길을 끄는 시즌 출발을 이어갔고 2달 연속 후보에 올랐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4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했고 동료들에게 11개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뉴캐슬의 키어런 트리피어는 경기장 양쪽 끝에서 공헌했습니다. 그는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역사적인 8대0 승리를 거두는 등 한 경기 3득점을 포함해 4골을 넣었고 팀이 3경기 연속 클린시트로 한 달을 마무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올리 와킨스는 좋은 모습으로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첼시전 승리에 이어 브라이튼과의 6대1 승리에서 해트트릭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순위표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인 손흥민은 9월에 중앙 공격수라는 새로운 역할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의 6골 덕분에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 맨시티의 승점 1점 뒤진 2위로 한 달을 마감했습니다. 울버햄튼의 페드로 네토는 9월에 3골을 넣으며 시즌 4골을 기록,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최다골을 기록했습니다. 어시스트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울버햄튼이 맨시티에게 시즌 첫 프리미어리그 패배를 안기는 과정에서 자책골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제임스 매디슨이 8월 시즌 첫 상을 수상했고 이어서 손흥민이 이번 달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매각한 후 토트넘이 골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 후보 5명도 발표되었습니다. 아스널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과 아스톤 빌라를 5연승으로 이끈 우나이 에메리 전 감독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런던 북부에 위치한 토트넘의 앙주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9월에 3승 1무를 거둔 후 후보에 올랐으며 지난달 아스톤 빌라, 울브스, 웨스트햄을 차례로 꺾은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셰필드와의 역사적인 8대0 승리를 이끈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9월 한 달간 12골을 넣은 매그파이스를 이끌며 후보 명단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